네 분이 절 선택하셨지만 저는 1년에 2명의 아이만 고대하기 때문에 네 분 중에 2분은 탈락하실 겁니다.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나야말로 이제 전쟁이지. 걱정 마. 노하우 전수 받으면 자기한테 토스할게. 언니가 내 롤모델인 거 알지? 6시 정각이야. 늦지 말고. 거대한 저택 스카이캐슬에서 성대한 파티를 준비하는 서진은 여기저기 연락을 돌리고 있었는데요. 일어나. 나 어제 수술 5건이나 했단 말이야. 이따 저녁에 아주 중요한 파티 있단 말이야. 파티? 예서 엄마가 준비한다나 봐요. 영재 엄마 축하 파티. 또 늦었군. 또 한 발 늦었어. 스카이캐슬의 입주민 차민혁 교수. 흑수저에서 자수성가한 로스쿨 교수로 집안을 명문가로 만들기 위해 자식 교육에 모든 걸 쏟아붓는 남자였죠. 당신 수험생 엄마 맞아? 설마 예서 엄마가 그냥 우러나서 순수하게 축하 파티를 해준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느려 터진 거북이가 결국 토끼를 이겼어요. 뭐라고? 속단하지 말라고요. 영재 포트폴리오 아직 그 여자 손에 안 들어갔으니까. 남편의 닥달에 스트레스 오지게 받는 승혜. 사실 서진이 준비한 이 파티는 아들을 서울의대에 합격시킨 영재 엄마의 비법, 영재 포트폴리오를 얻기 위한 계획이었는데요. 영재 오빠 포트폴리오만 있으면 엄마 황금 로드맵이 생기는 거잖아. 나도 영재 오빠처럼 서울의대 꼭 하고 말 거야. 여보, 안방에 당신 옷 챙겨놨으니까 이따 갈아입고 와요. 영재가 우리 아들이야? 무슨 축하 파티를 당신이 한다고 나서? 남편의 핀잔에도 서진이 이토록 파티를 신경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죠. 영재 학종으로 서울의대 합격했어요. 내신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소논문은 뭘 썼는지. 나 영재 포트폴리오 절실하게 필요해요. 지금 그거 얻어내자고 파티식이나 해주는 거야? 3대째 의사 가문 만드는 게 필생의 소원이신 당신 어머니. 가뜩이나 아들 못 낳았다고 대놓고 무시하시는데 예서 의대까지 떨어져 봐요. 황준상이 딸이 왜 떨어져? 준상은 유난을 떠는 아내가 마음에 안 들었지만 딸 예서를 의대에 보내고픈 마음은 같았습니다. 저 VIP석 옆자리가 우리 가족 자리예요. 네, 사모님. 약속한 것보다 더블로 넣었어요. 파티 끝날 때까지 핸드폰은 절 주시겠어요? 끝나는 대로 돌려드릴게요. 이건 확약서인데요. 이 자리에서 보고 들은 건 일체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에요. 도대체 스카이캐슬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어떤 비밀이 있길래 이러는 걸까요? 영재 어머니를 위한 축하 파티를 기획하시다니 역시 탁월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챙겨준 파티복이 아닌 등산복을 입고 나타난 준상. 또 삐딱선 타셨네. 먼저 들어가. 게다가 영재 엄마 명주와 가까이 대화하려고 미리 맡아놓은 VIP석 옆자리에 웬 차 교수 가족이? 서진은 올라오는 짜증을 누르고 남편이라도 케어해 보려는데 그래도 좀 맞춰왔네. 늦으면 어쩌나 했는데. 산에 사람 많아요? 뭔 산? 전혀 케어가 안 되는 남편 준상. 자, 건배. 건배. 축하드립니다. 영재 축하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진심으로 축하해 주셔서. 모두들 3대째 의사 가문을 이뤄낸 영재네 가족을 부러워하고 있었죠. 여기 스카이캐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가문의 전통을 중시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전 우리 스카이캐슬이 아이들 교육시키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라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게다가 돈 있다고 아무나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주남대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정교수들만 누릴 수 있는 특혜잖아. 이 수십억짜리 대저택을 정년까지 공짜로 살 수 있는 건 아마 대한민국에서 우리뿐일걸. 이런 스카이캐슬만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서진이 보안을 철저히 했던 거군요. 손자, 증손자까지 대대로 이 스카이캐슬에 쭉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자고 우리가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 아닙니까? 부디 제 집사람 좀 지도 편달해 주십시오. 아내 승혜를 내세워 은근히 영재 포트폴리오를 부탁하는 차 교수. 뭐 어련히들 알아서 잘 하시겠어요. 명주의 정중한 거절에 서진은 일단 안심하게 되고 차 교수는 속상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죠. 오빤 정말 의대가 가고 싶어? 토끼랑 쥐새끼 모가지 수도 없이 따야 된다는데? 그딴 게 뭐가 문제야. 서울 의대를 붙었는데. 뭐? 기분은 쩔겠다. 그치? 엄마한테 효도했으니까. 아버지 수창은 3대째 서울의대 합격을 안겨준 영재가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빠는 다시 태어나도 네 엄마랑 결혼할 거야.
놀라줬잖아. 내 잘난 아들 박영재를. 우리 마누라 선물. 나? 이거 크루즈 티켓이네. 장모님 모시고 다녀와. 와우. 영재네 가족은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너무나 완벽하고 행복해 보이는데 영재 하는 대로 따라하면 무조건 붙는데? 아, 왜 영재 팬티까지 벗겨서 예서 입히지 그래? 당신 눈엔 가짜나도 그게 다 치열한 정보 싸움이야. 나한테 선수 뺏겼다 싶은 차교수 얼굴 못 봤어? 그렇게 선수 치셨으니 자신이 있겠네. 못 보내기만 해봐 그냥. 자신의 노력을 이해 못하는 남편이 답답한 서진. 솔직하게 말할게. 우리 영재 포트폴리오 공개 안 해. 언니, 자기들 심정이 얼마나 절실한지 알고도 남는데 솔직히 영재 합격 자료 뭐 있으면야 좋겠지만 없어도 큰 지장은 없는 거잖아. 그걸 얻으려고 파티까지 열어준 서진의 기대는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죠. 새로 오픈하는 센터 이름 정해졌다. 척추관절센터. 이 주남대 최고의 척추 전문의 강준상이 센터장 자리를 노릴 수 있는 거지. 병원장 자리를 노리는 수창은 준상을 이끌어주고 있었는데요. 둘은 서울의대 선후배 사이. 웬만하면 좀 도와주지 그래. 준상이 처가 당신 떠봤던 게 뭐 어디 하루 이틀이야. 그렇다고 내 아들 사생활을 오픈해? 명주는 자신이 꼼꼼하게 써놓은 영재의 사생활이 담긴 포트폴리오를 외부에 공개하고 싶지 않았죠. 한편 배낭여행을 준비하던 영재는 무슨 이유인지 자신의 태블릿 PC 비밀번호를 풀어놓고 찾기 쉽게 서랍에 넣어놓는데 영재 엄마가 안 주겠다는데 뭘 더 어쩌겠어요, 예서 엄마가. 예서 엄마 모르게만 접근하면 우리한테 넘기고 말 거라니까 100%. 애들 간식 갖다 줘야 돼요. 서울대 자소서 4번 문화! 고등학교 재학 중 감명 깊게 읽은 책 3권도 내가 다! 당신 영재 자소서 대신 그러니까 간식 나부랭이 챙길 생각 말고 부디 자기 밥그릇 좀 뺏기지 말라고. 영재가 서울의대에 합격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차 교수는 당연히 영재 포트폴리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승혜는 남편 말을 듣고 더욱 적극적으로 서진과 경쟁을 벌입니다. 아들! 너 엄마도 오늘 여행 가잖아. 2달이나 못 볼 텐데 인사도 않고 가? 우리 아들. 명주는 의대에 합격하고 홀가분하게 배낭여행을 떠나는 아들을 보니 뿌듯했죠. 영재 여행 가는구나. 안녕하세요. 잘 갔다 와. 미안해. 포트폴리오는 안 돼. 대신에 우리 영재 합격시킨 비결 알려줄게. 그리고 운 좋게 승희를 제치고 명주로부터 은행의 VVIP 초대권을 받게 되는 서진. 이것은 은행의 투자 설명회 초대권이었지만 무늬만 투자 설명회지 사실 초호화 입시 코디네이터를 극비리에 연결해주는 자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초대권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초대권을 못 받은 승혜도 와 있네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걸 어떻게... 그런 고급 정보를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인맥이란 인맥은 총동원해서 겨우 얻어낸 거야. 영재 코디 반드시 잡아와. 그렇게 차 교수와 승혜 그리고 서진은 모두 영재를 맡았던 코디를 노리고 있었죠. 몇 명을 보냈는지는 하등 중요하지 않아. 내 자식을 100% 합격시킬 능력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시험은 기본, 자, 동, 봉, 진. 회장 선거도 관리해주며 3년 내내 아이 학업 스트레스까지 관리해줘. 파트너 중에 청소년 심리상담가까지 있거든. 7번 코디네이터께서는 서울대 입학사정관 출신이신데요. 1년에 2명 이상은 절대 코디하지 않아. 그 코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언니. 자기 마음에 들면 뭐해? 코디 마음에 들어야지. 1년에 2명, 서울의대 합격률 100%. 이 말도 안 되는 사기적인 스펙의 코디는 과연 누구일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네 분이 절 선택하셨지만 저는 1년에 2명의 아이만 코디하기 때문에 네 분 중에 2분은 탈락하실 겁니다. 승혜는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교육 없이 2분이 직접 가르치셨단 말씀이십니까? 제가 아이들을 코디하게 되면 아이들 학습지도엔 손을 떼시고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셔야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차 교수가 그럴 리가 없겠죠? 결혼 전에 잠깐 교사 생활을 했지만 아이가 생기면서 관뒀어요. 5살 때 제 아빠랑 오목을 둬서 진 적이 있었어요. 사흘 밤낮을 먹지도 않고 씨름하더니 결국 지 아빠 2손 2발 다 들게 한 아이예요.
그렇게 승부욕이 뛰어난 아이죠. 아이의 남다른 능력을 일찌감치 파악하셨네요. 제 딸을 성공한 아이로 키워내는 것이 제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자식 교육에 올인한 서진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와 손을 잡는 주영 코디. 승혜는 아쉽지만 주영 코디의 선택을 받지 못했죠. 나는 세상에서 우리 집 커피잔이 제일 부럽다. 학원도 안 다니고 공부 안 해도 사랑받는 커피잔. 이씨, 확! 너 이리 와. 너 이리 안 와? 그런 거액을 달란 말이냐 지금? 준느 비싼 김주영 코디의 계약금을 구하기 위해 남편 몰래 시어머니를 찾아간 서진. 3대째 의사 가문 우리 예서가 만들면 돼요. 그 선생이란 여잔 틀림없는 개냐? 애비 선배 박수찬 교수 와이프가 추천한 선생이에요. 그 집 아들을 3년간 코디해서 서울의대 보냈고요. 오늘 중으로 보내마. 감사합니다, 어머니. 내가 널 며느리로 인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서진은 시어머니에게 딸 예서가 3대째 의사 가문을 이루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두고 보세요. 당신 아들보다 100배, 1000배 더 잘난 딸로 키워낼 테니까. 그런데 이때 주영 코디는 지방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예서와 공동수석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한 아이 황우주에 대해 알게 되고 일단 우주 어머니 핸드폰 번호 쏴드릴게요. 친하게 지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예서 같은 아이는 경쟁할 아이가 옆에 있으면 더욱 분발할 테니까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왠지 자존심이 상한 서진. 이거 소선지 확실해요. 우지 엄마 속였다 피똥 싸게? 기름은 공짜죠? 알았어. 어휴. 우주랑 같은 학교에 입학하게 된 강예서 엄마예요. 소탈하면서도 씩씩해 보이는 우주 엄마 이수임은 쿨하게 서진의 문자를 씹어버리고 뭐야 이 여자? 문자 보낸 지가 언젠데? 서진은 주영 코디의 말대로 얼굴도 모르는 우주 엄마와 먼저 친해보려 노력하지만 자존심이 상했죠. 강적이네 진짜. 이렇게 이상한 여잔 처음이라니까. 한편 로스쿨 교수 차민혁은 스카이캐슬의 독서 모임 옴파로스를 만들어 주도하고 있었는데요. 이기적이다. 과연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목적성에 가장 적합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네, 철저히 이기주의자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이타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승혜와 쌍둥이들은 차 교수의 교육 방식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로 인해 언쟁이 높아집니다. 수십억을 쏟아 붓는 자들과 경쟁해야 한다고. 그렇다고 당신이 직접 애들을 코디한다는 게 말이 돼요? 외려 역효과가 날 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당신 아버지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 꼴로... 헐, 이건 선 넘은 거 아님? 승혜는 하고 싶은 말이 턱 끝까지 차오르지만 가까스로 삼킵니다. 그런데 얼마 후 2달 동안 해외여행을 떠난 줄 알았던 명주가 갑자기 돌아오고 쟤 한 달도 안 됐잖아. 그러게. 그래도 뭐 볼 건 다 봤어. 유럽은 몇 번 가봤는데도 정말 새롭더라니까. 그리고 기념품으로 모자상을 선물하는 명주. 우리 긴 얘기는 내일 할까? 나 우선 씻고 자야겠어. 그래. 그런데 돌아선 명주의 얼굴이 심상치 않습니다. 모두가 잠든 그날 밤 맨발로 혼자 밖을 나선 명주. 그녀의 손엔 남편 수창이 아끼던 총이 들려 있었죠. 너무나 갑작스러운 명주의 죽음. 아들 영재를 서울의대에 합격시키고 행복한 꽃길만 걸을 것 같았던 그녀는 대체 왜 죽음을 선택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같은 스카이캐슬에 사는 사람들 역시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어. 혹시 우울증? 그렇게 행복했던 사람이? 솔직히 우리 셋 다 언니 부러워했잖아요. 영재 불쌍해서 어떡해. 애가 완전히 얼이 빠져 있더라고. 그녀의 죽음으로 스카이캐슬을 떠나는 영재의 가족. 그런데 한켠에 누군가의 태블릿이 남겨져 있네요. 사실이야? 사표냈단 말 사실이냐고. 미안하다. 내가 너 기조실장 되는 거 도와줘야 하는데. 지금 그게 문제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집도 주인도 다 포기한다고? 수창은 왜 갑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스카이캐슬을 떠나려는 걸까요? 정말 사표까지 냈단 말이야? 병원 당근 꾸던 사람이잖아. 신경외과 과장의 기조실장에
차기 병원장은 따놓은 당상인데 예서 아빠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박효수 백에 있어야 기조실장 되는 거라며. 황새 울었지 뭐. 천년 묵은 꼬북이 그 인간이 뽑겠냐고. 하필 바로 뒤에 병원장 꼬부기가 있을 줄이야. 아니 영재도 있는데 어쩌시려고? 내 말이. 장례 치르자마자 쫓기듯이 이사를 가질 않나, 사표를 내질 않나. 아, 영재 대학 보내고 홀가분하겠다는 여행인데 피곤하다고 돌아와. 명주 언니가 영국으로 떠난 게 12월 18일이잖아. 하지만 명주에 12월 19일자 약봉투를 본 적이 있던 서진. 명주 언니 약봉투에 12월 19일이라고 써 있었어. 웬일이니 웬일이야. 여행을 안 간 거야 그러면? 왜 안 갔을까? 아니 갔다 온 척한 건 또 뭐야? 선물로 그 모자상까지 사왔잖아. 진이와 서진은 명주의 죽음에 이상한 점이 가득하다는 걸 느끼게 되고 서진의 남편 준상은 선배 수창에게서 의외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제 애미를 죽여놓고 뻔뻔하게 장례식을 와. 죽여? 형수가 저렇게 된 게 영재 때문이라는 거야? 아, 영재같이 착한 놈이 왜? 착해? 그래. 공부 잘하면 착한 거지. 파티 때 그렇게 정겨워 보였던 부자가 이렇게 사이가 막장이었다니 준상은 놀라울 뿐이었죠. 그리고 명주에게서 선물 받은 모자상을 보며 뭔가를 떠올리는 승혜. 엄마 나 저거 다 풀어야 돼요. 오늘까지 아빠가 다 해놓으라 하셔서. 괜찮아. 이런 날 무슨 공부야. 승혜는 쌍둥이들에게 공부를 다그치기보다는 따뜻한 엄마가 돼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승혜는 명주가 남편 수창에게 맞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설마 명주의 죽음이 이것 때문이었을까요? 한편 며칠 뒤 본격적으로 예서의 코디를 시작하는 주영. 국영수 선생님들과 내신 강사들 프로필입니다. 이쌤 대치동 흉타 강사야 엄마. 어머니께선 예서 건강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예서 방 좀 볼까요? 주영의 코디는 하나하나 세밀하고 완벽했는데요. 어머니 이 방에다 교실에서 쓰는 책걸상 하나 더 넣어주세요. 시험 환경과 비슷한 곳에서 실전처럼 연습해야죠. 수학, 과학 같은 수리 영역을 공부할 땐 8000 켈빈 정도의 푸른 빛을, 암기 과목은 4000 켈빈 정도의 흰색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습도는 항상 20도에서 23도를 유지해 주시고요. 몬드리 안에 그림을 걸어주세요. 집중력이 높아지고 뇌운동이 활발해지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선생님이 옆에 계시니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뵙고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드릴 겁니다. 영재 엄마 소식 들으셨어요? 합격과 동시에 저와의 인연은 모두 끝이 납니다. 물론 예서도 마찬가지고요. 철저히 목적과 관계된 인연만 허용하는 주영. 그녀는 영재에게 과연 어떤 코디를 했던 것일까요? 빅뉴스. 차 원장이 박수창 교수 후임을 스카우트했답니다. 뭐? 그것도 스카이캐슬 입주권이 주어지는 정년 트랙이랍니다. 정 교수요. 무진의대 출신이랍니다. 무진대. 야 들어봤냐? 어서 듣도 보도 못한 지방 의대를 나온 사람이 정 교수라니 준상은 어이가 없었고 그렇게 영재네가 떠난 집에는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오게 됩니다. 벌써 정리 다 했네. 참, 이거 이 방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전에 살던 사람이 놓고 왔나 봐요. 그것은 바로 영재가 배낭여행을 가면서 놓고 간 태블릿이었죠. 어쨌든 스카이캐슬에 입주하고 준상의 선배 수창 자리까지 꿰차고 들어온 뉴페이스 황치영 교수. 황치영이라고 합니다. 정형외과 강준상입니다. 아, 제가 오늘 첫 출근인데 잘 부탁드립니다. 카트만두하고 마르파에서 10년째 의료 봉사를 해오신 아주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인수를 펼쳐서 뽑으셨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우양우 교수, 질문 없어요? 천년 묵은 거북이한테. 비록 지방의대 출신이었지만 척추수술로 최우수 논문상까지 받은 실력 있는 신경외과 교수 황치영. 센터장을 노리던 준상은 점점 불안해져만 가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미양이? 헐, 둘이 아는 사이? 나 수임이 이수임. 에데논 이수임. 나 모르겠어? 사람 잘못 보셨는데요. 저는 한서진이라고 합니다. 제 고향 친구랑 너무 닮으셔서. 근데 그 새로 이사 온 분인가 보다. 예. 안녕하세요. 이수임이라고 해요. 언제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서 점심 하실래요?
네? 간단하게 인사나 나눌 겸 해서요. 괜찮으시면 내일도 좋고요. 수임이 가고 난 후 너무 놀라 마음을 진정시키는 서진. 시드니 은행장 아버지 밑에서 시드니 대학을 다니며 교육학을 전공했다고 알려진 그녀의 화려한 과거는 완전히 이기적인 유전자야. 싸그리 뻥이었죠. 네 선지 네 애민이한테 갖다 주라고. 더없이 불행하고 초라한 과거를 보냈던 그녀. 내장 선지 잡뼈 따위나 팔던 주정뱅이 딸 광명이 아니라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 와이프고 전교 1등짜리 딸을 둔 엄마. 세상 모든 여자들이 부러워할 한서진이라고. 한서진. 그녀에게 광미양이라는 이름은 그 누구도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이었습니다. 우주요? 설마 신화고등학교 수석 입학한? 서진 언니가 문자하고 전화했었잖아요. 그 예서 엄마라고. 죄송해요. 제가 엄마들한테 오는 전화는 다 차단해버리는 바람에 엄마들이랑 어울리다 보면 자꾸 조급해지기도 하고 우리 우주는 딴 건 전혀 안 시켰거든요. 사교육에 돈을 처바르는 엄마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는데요. 사교육 시킨 엄마들 싸잡아서 우습게 보는 거야, 저 여자. 그래도 할 말 없죠. 그렇게 안 시켰는데도 수석했으니까. 전에 저희 집에 살던 분이 놓고 가신 모양인데 제 거예요. 예? 전에 제가 빌려준 거라고요. 서진은 자존심이 상하고 걱정된 나머지 사교육 없이 수석한 황우주의 소식을 주영에게 전하게 됩니다. 아무리 우주가 자기 주도 학습을 해온 아이라 해도 전문 가이드에 포트 요리사까지 대동하고 가는 아이는 결코 같은 결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3월 학평 결과 우주는 수학과 통사가 2등급이더군요. 그걸 어떻게 예서와 경쟁할 아이들의 정확한 실력도 파악해야 하니까요.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강력한 주문에 마법 같은 말. 믿어요. 믿고 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서의 성적은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시고 어머닌 그저 예서의 건강만 신경 써주십시오. 너무나 자신만만한 주영의 대답에 마음이 놓이는 서진. 한시름 내려놓고 영화도 볼 겸 태블릿을 켜보는데 이 태블릿은 영재의 것이었고 그렇게 서진은 명주가 죽음을 택한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되죠. 엄만 날 왜 낳았을까? 이 집에서 반드시 나갈 거다. 그때까지만 죽은 듯이 공부하자. 그래야 복수할 수 있으니까. 날 사랑한다고? 차라리 솔직히 말해 자랑거리가 필요하다고. 3대째 의사 가문 못 배웠다고 가은이를 벌레 취급하면서 저 따위가 무슨 의사야. 영재는 학업 스트레스로 힘들었던 자신을 따뜻하게 보듬어준 식모로 일하던 가을과 깊은 관계였죠. 저런 것들이 내 부모라는 게 끔찍하다. 당신 이러고도 아빠야? 애가 여행 떠난 지 열흘이 넘도록 전화 한 번 안 해본 게 아빠냐고. 아니 영지한테 무슨 일 있어? 우리하고 인연 끊겠대. 모두가 부러워하는 3대째 의사 가문의 집안이었지만 속은 골물대로 골마 진물이 나고 있었고 공부 잘하는 착한 아들인 줄만 알았던 영재의 배신은 어쩌면 시간 문제였을지 모르죠.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여태 저 하나 보고 살았는데. 손이 떨려 약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명주. 당신이 애를 패지만 않았어도 애 좀 어떻게 해보라고 들들들들들들. 또 내 탓이지? 응? 또 내 탓이야. 승혜가 본 건 이때였죠. 지금 당장 깡패들 풀어서 애 새끼 하나만 찾아줘. 애 반쯤 죽여도 되니까. 그래야 돌아와. 이러고 작정하고 숨어버리면 영영 못 찾아. 우리 아들 절대 포기 못한다고. 영재는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간다고 하면서 부모님과의 인연도 모두 끊을 생각으로 떠난 것이었습니다. 명주는 그런 줄도 모르고 모든 게 잘 풀리고 있다고만 생각했죠. 어머그도 시원찮으려나? 야! 하지마! 하지 말라고! 오경상 씨! 어디로 가! 결국 미친 듯 폭발해버리는 영재. 나 7살 때부터 1년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했어. 나 성적 떨어지면 나가 죽으라고 했어 안 했어? 그 지옥 같은 생활. 나 가을이 없었으면 못 참았어.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서울의대 붙었잖아. 안 읽었나 보네. 내가 읽으라고 비번까지 풀어놓고 왔는데. 배낭여행 가는 날 영재는 태블릿을 그렇게 보란 듯이 넣어놓았던 것이었죠. 이제부터 내 인생 살 거야. 의대는 엄마 아빠가 원했던 거지 내가 원했던 게 아니라는 거야. 더 확실한 건 더 이상 엄마 아빠 아들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고. 뭐라고? 부모 자식 인연을 끊겠다는 거야? 그래서 19년 버텨준 거야. 하지만 나 더 이상 지옥에서 살기 싫어. 당신 아들로 사는 거 지옥이었으니까.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명주에겐 너무나 가슴이 미어지는 자식의 말들. 당신도 나도 인생 헛살았다고. 당신 아들로 사는 거 지옥이었으니까. 오직 아들 영재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엄마 명주. 그러기에 더욱 아들로서의 삶이 지옥이었다는 영재의 말은 그동안 명주의 삶을 송두리째 뽑아버려 다시는 복구될 수 없는 완전한 공허를 안겨주게 되고, 그렇다고 아들을 평생 동안 지옥에서 살게 한 자신을 용서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서진은 어디론가 급히 향하는데, 이 시간엔 여긴 어쩐 일? 과연 영재의 태블릿을 본 서진은 왜 급히 주영을 찾아간 걸까요? 갑자기 귀시야되기를 날리는 서진. 알고 있었지. 너 때문에 명주 언니가 죽었어. 한 가정을 파탄 내놓고 뭐? 합격과 동시에 너와의 인연은 끝이 난다고?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네가 시켰잖아, 복수하라고. 김지영 쌤 말씀대로 합격증 던져주고 이 집을 떠나자. 영재 일기장에 다 써 있었어. 영재가 품고 있는 욕망을 활용해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했을 뿐입니다. 부모한테 복수하라고 부추기는 게 학습 효과니? 그게 합격률 100% 비결이야? 그렇게라도 해서 1등 하길 바란 건 영재 어머니 이명주 씨입니다. 이게 어디서 야갈머리를 확 찢어버릴라. 사실 영재 가족의 불행은 반드시 자식을 서울의대에 보내려는 부모의 욕심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주영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었죠. 부모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다가 부모가 가장 행복해할 순간에 산산조각 내버린 거예요. 그게 진짜 복수니까. 그녀는 영재가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을 이용해 공부를 계속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가정 불안은 제 능력 밖입니다. 끝까지 잘했다 이거지. 넌 돈만 챙기면 끝이니까. 그럼 끝내시죠. 혹시나 자신도 영재 가족의 비극을 따라갈까 불안했던 서진은 결국 주영과 갈라서게 됩니다. 혹시 예서 엄마가 눈치챈 겁니까? 우린 입시 전문까지 애들을 가르치고 계도하는 선생이 아니야. 선생이라 불린다고 선생인 줄 착각하면 안 되지. 주영은 철저히 서울의대 합격만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입시 전문가였고, 그것이 달성된 뒤에는 고객과 깔끔하게 손절해 버렸죠. 영재의 전화를 끊어버리는 주영. 엄마를 잃은 영재 역시 그녀의 관심 밖이었고, 그렇게 영재는 점점 망가져가게 되었죠. 영재 저렇게 되고 영재 엄마 돌아가신 게 아무래도 김지영 쌤하고 무관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서. 아니 하지만 김주영 쌤한테 케어받으면 서울의대 합격할... 물론 높아지겠지. 하지만 우리 딸이 누구야? 김지영 쌤 없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봐, 엄마. 김지영 쌤보다 더 퍼펙트하게 선생님들 세팅해놓을게. 그러나 호언장담한 것과는 달리 좋은 강사진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서만 따로 시간을 낼 수는 없고요. 정 필요하시면 팀을 짜오세요. 팀 짜자고 전화한 건데 이미 짰다니까 잘 됐네. 우리 예서랑 같이 해서 나쁠 거 없잖아. 응? 그거야 자기 생각이고, 예서랑 팀 짜면 수업 시간 내내 예서 혼자만 질문해댄다고. 어쩌다 용기 내서 질문하면 예서가 꼭 그랬다지. 병신같이 이따위 걸 몰라서 묻느냐고. 예서 때문에 오지게 빡쳐있던 도은 엄마.
도훈이도 의대 생각하지? 대학병원 의사 하나쯤 알고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서진은 남편 준상의 지위를 이용해 도훈 엄마를 설득하는데요. 도훈 엄마는 예서가 싫었지만 서진에게 도움받을 일이 많아 어쩔 수 없이 팀에 예서를 끼워주기로 합니다. 우리 예서 단단히 타이를게. 도훈 엄마의 마음을 살짝 풀어주면서 잘도 구워 삶는 서진. 도훈이랑 팀 짜려고? 도훈이랑 성재랑 해나? 해나라고? 엄마 미쳤어? 싫어, 안 해. 하지만 예서는 평소 경쟁 상대인 해나와 사이가 더럽게 안 좋았는데요. 해나도 공부 잘하잖아. 잘하는 애랑 같이 하면 좋지. 아, 싫다고. 공부하는 사람은 남들 엄마 맘대로 잘라? 아, 김수영 쌤 내려오라고. 엄마 속도 모르고 자꾸 때를 쓰는 예서. 예서 어머니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계좌번호 찍어주세요. 예서야. 에이, 저 왕싸가지. 예서 어떻게 된 거야? 관뒀어 코디. 왜? 아니 나한테 노하우 전수해주기로 했잖아. 영재 저렇게 된 게 마음에 걸려서. 아니 3년이나 영재를 코디했는데 찝찝하잖아. 뭐가 찝찝해? 서울의대 합격시켰잖아. 서울의대. 영재하고 예서하고 같아? 나 이제 어떡해. 언니만 믿고 있었는데 어떡하냐고. 언니 다시 생각해. 언니 정말 실수하는 거야. 이제껏 입시 노하우를 얻으려고 서진에게 알랑방구를 끼던 진이도 목적이 사라지니 언성을 높이네요. Anyway, 다음날 서진은 도훈 엄마의 도움으로 이제 막 팀을 짜려는 사교육 엄마들의 모임에 나가게 되는데 오늘 커피 제가 쏠게요. 사람이 왜 이래? 미리 말을 하든가. 예서 엄마가 여기 오는 줄은 몰랐네. 엄마들은 혼자 잘나서 주변을 다 무시해버리는 예서를 잘 알고 있었기에 다들 같이 공부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죠. 내가 불편하다고 했잖아. 몇 번을 말해. 엄마들에게 지대로 왕따를 당해버린 서진. 나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네. 미안해. 연락할게. 예서의 삐뚤어진 성격 탓에 팀을 꾸린다는 게 어렵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서진은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우리 황 교수가 논문도 세계적이지만 수술은 예술이에요. 예술. 수술 기회를 황 교수에게 뺏기고 자존심만 상해 돌아온 준상. 일들 안 해? 당신 뭐 하는 여자야? 어?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쳤다위야? 공부를 안 말 사람은 뭐해? 어우 씨 짜증나. 야, 너 거기 안 서? 당장 내려와. 안팎으로 마음에 안 드는 놈들 투성이구만, 투성이. 요새 병원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준상도 걱정이었지만 서진은 예서가 잘못될까봐 더 걱정이었죠. 한편 승혜는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수임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는데요. 입캐슬 여자들 서로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안간힘을 쓰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척, 안 시키는 척 하면서도 사교육 골수들인데 우주 엄마가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알겠죠? 저 완전 찍혔겠는데요. 예서만 아마 단단히 벼르고 있을 거예요. 예서랑 우주가 공동 수석까지 했으니까. 일하세요? 전업주부 같진 않으신데. 동화 한 편 쓰고 10년째 휴업 작가예요. 잘 됐네요. 작가시니까 책도 좋아하실 테고. 독서 토론 함께 하실래요? 자신과는 다르게 할 말은 하고 사는 수임이라면 혹시 이곳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승혜는 남편 차 교수가 주관하는 독서 토론회에 수임을 참석시킵니다. 저는 니체가 자뻑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니체는 적을 갖되 증오할 가치가 있는 적만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애야말로 저의 진정한 버심을 깨달았습니다. 전 반드시 그 애를 통해서 나 자신을 긍정하고 극복하고 발전하는 초인 리버맨시를 달성해낼 것입니다. 예서의 궤변을 공감할 수 없는 수임. 니체는 뒷골목 씨름판 링을 가리지 않고 인간 존재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 어퍼컷을 날린 그런 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산다면 뭐 친구를 내 발전에 이용하니만이 그런 생각하지 않고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우주의 예리한 일침에 예서는 당황하게 되죠. 예서님이 진정한 적수를 벗으로 두겠다는 태도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권장할 만한 권력의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 명령하는 자와 복종하는 자로 나뉩니다. 이거 완전 코미디
파티네. 곧바로 수임은 이 독서 토론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토론이 아니라 사회자님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자리 같은데요. 제 느낌에는 아이들한테 다른 친구를 경쟁자로 생각하고 1등 하란 말을 하고 싶으셔서 니체의 권력 의지를 끌어들이신 게 아닌가 싶은데.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우리 예서가 자기 발전의 원동력으로 권력 의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을 격려하고 독려하신 것뿐이에요. 문제라니요. 서진과 진이는 수임의 지적에 반발하지만 수임은 멈추지 않았죠. 이 독서 토론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게 맞나요? 혹시 어른들의 욕심으로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요? 우주 엄만 진짜 우리 독서 토론하고 안 맞는 분이네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안 나오시면 되잖아요. 진정들 하시죠. 이왕 의견이 분분하니까 투표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독서 토론을 더 해야 할지 말지를 투표로 정해보죠. 안 돼요, 최 교수님. 교수님! 독서 토론을 과반수가 반대하면 폐지하고 과반수가 찬성이면 수임이 탈퇴하는 조건이었죠. 알겠습니다. 사회자님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죠. 쓸데없이 그런 여자를 뭐하러 가입시켜? 승인 신청은 당신이 받아줬어요. 그 여자 대학 어디 나왔대? 수임에게 한 방 먹고 어쩔 줄 모르는 차 교수. 지금 누구 보고 형편없대?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말 다 했어요? 지금 하는 짓 봐봐. 이게 어른한테 할 태도니? 아줌마 때문에 독서 토론 없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나 대학 떨어지면 아줌마가 책임질 거예요? 넌 네 생각만 하는구나. 다른 애들은 안중에도 없니? 걔들도 다 대학 가려고 듣는다고요. 그건 네 생각이지. 어쨌든 내일 투표해보면 알겠네. 예서는 정말 수임도 감당이 안 되는 아이였죠. 대개 눈엔 내 딸이 형편없어 보이나 보죠? 엄마 눈엔 안 보이겠지만 아이가 이기적이고 편협한데 아무리 1등을 하고 책을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당신 그렇게 잘났어? 어른한테 예의 없이 면전에서 재수없다고 하는데 그럼 그걸 냅둬요? 코미디라고 비웃은 넌? 넌 그게 예의 있는 태도였니? 네가 뭔데 들어와서 분탕질이야? 자꾸 반말하는데 우리 말 깔래? 자식 잘 키워. 애가 저렇게 싸가지가 없어서 되겠니? 이게 어디서 씨 아갈머리를 확 찢어버릴라. 웃겨? 이게 어디서 씨 아갈머리 확 찢어버릴라. 너 맞구나? 서진의 욕 때문에 수임은 그녀가 고등학교 때 친구 광미양이란 것을 알게 되는데 과연 서진은 이 위기를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눈치챘어. 눈치챈 거야. 그러다 캐슬에 소문나면 아니 우리 예서 예빈이가 알게 되면 자신의 정체를 눈치챈 수임이 캐슬에 폭로할까 불안해진 서진은 결국 수임과 단판을 지으러 갑니다. 부탁인데 네가 입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다. 너 여전하구나. 내장 선지 잡배나 팔던 술주정뱅이 딸년 광명은 나한텐 치욕이니까. 네가 광미양이든 한서진이든 난 상관없거든. 그건 네 인생이니까. 내가 왜 네 인생을 갖고 가타부타 해? 그래, 고맙다.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인연은 인연인데 끝은 보지 말아야지. 그렇게 수임과의 일을 마무리한 서진은 얼마 전에 죽은 명주의 일을 다시 떠올리는데 넌 앞으로 잘 생각하지 마. 2등을 하고 어떻게 잠을 자니? 공부 안 해? 공부의 압박감 때문에 힘들어하던 영재를 위로하는 건 오직 가을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재는 가을에게 빠져들었고 둘은 깊은 관계가 되었죠. 하지만 그 광경을 엄마에게 발각당하면서 영재는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고 가을은 쫓겨나게 되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가정 불안은 제 능력 밖입니다. 영재하고 예서하고 같대? 명주 언니하고 언니하고 같냐고. 아니 박영재가 찐따 됐다고 나까지 그럴 거라는 게 말이 돼? 그래. 영재하고 우리 예선 달라. 영재네 저렇게 된 건 가을이 아니 영재 가족 문제였어. 그동안 예서를 맡길 선생을 구할 수 없어 조급했던 서진. 결국 영재 가족의 비극은 가을로 인한 가족 문제이지 주영 탓이 아니라고 생각을 멋대로 바꾸게 되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다시 주영에게 연락을 시도해보지만 주영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그녀의 연락을 무시해버립니다. 복수를 한다고? 독서 토론을 계속 할지 말지. 예빈아.
나도 참석해야겠는데. 당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평소 차 교수가 독서 토론회에서 잘난 척하던 모습이 눈꼴시였던 준상은 이때다 싶었죠. 찬성, 반대. 8대 4. 어쨌든 반대가 3표 이상 나오면 안 되지. 차민영이 체면이 있는데. 수임을 토론회에 데려와 이런 상황을 만든 승혜. 뭔가 생각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럼 투표를 자식이 개폼은. 저 칼제비 새끼는 왜 왔어? 9대 4. 하지만 9대 4로 이길 줄 알았던 차 교수는 9대 4로 지고 말죠. 어떻게 4표밖에 안 돼? 차 교수님, 언니, 나, 예서 빼고는 다? 이상으로 옴퍼로스는 해체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차 교수님께 박수 한번 쳐드리죠. 수임으로 인해 캐슬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네요. 언니, 그래서 이렇게 냅둘 거야? 이렇게 냅둘 거냐고. 아, 왜 언니답지 않게 그 여자한테 한마디도 안 해? 코디도 관뒀는데 토론까지 없어지면 계속 여기 가만히 있겠어? 코디를 관뒀다고? 나만 열심히 하면 뭐하냐고. 걱정하지 마. 엄마가 김주현 쌤한테 다시 연락했어. 언제부터 하는데? 내일부터 당장 시작하게 할게. 그럼 됐지? 난 진짜 절대 영재 오빠처럼은 안 될 거야. 진짜 절대 나쁜 일은 안 생겨, 엄마. 왠지 절대라는 말이 찜찜한데요. 독서 토론회까지 없어져 불안에 떠는 예서를 달래기 위해 거짓말까지 해버린 서진은 반드시 주연 코디의 마음을 돌려놓아야 했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실은 우리 대표님께서 다른 학생을 컨택하고 계시거든요. 어머니께는 환불해드리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아니요. 저는 환불받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계속 연락을 해오는 서진과 주영은 과연 다시 손을 잡을까요? 이제야 내가 느려 터진 거북이한테 진 토끼 심정을 알겠어. 투표하자고 먼저 말한 사람은 당신이에요.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뒤통수를 쳤어. 솔직히 독서 토론 문제 많았어요. 우주 엄마 지적 하나도 틀린 게 없었다고요. 자신을 나무라는 민혁에게 승혜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생각과 감정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인문학적 지식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라도 당신의 열등감을 보상받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예수 아빠도 수환이 아빠도 다 의사 아들들인데 당신만 세탁소집 아들이라는 열등감이요. 내 말 틀려요? 시원하게 팩트로 두들겨 맞은 민혁은 결국 또 패드립을 시전화를 하고 몰라서 이래! 우리 아버지 때문이라고요. 삼성 국회의원인 장인을 누구보다 바란 사람은 당신이었어. 그래야 당신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기 쉬울 테니까. 그 야망 때문에 선거에 무리하게 개입해놓고 아버지 때문이라고? 언제나 한 발 물러섰지만 이제는 꿋꿋하게 자신의 할 말을 다 뱉어내는 승혜. 솔직하고 당당한 수임을 보고 그녀도 뭔가 깨달은 게 있는 걸까요? 예서 코디 간뒀대요. 당신 원대로 우리 아이들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려놓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하는 것보다 베테랑 코디가 붙는 게 100번 나을 거예요. 예서가 코디를 관뒀다고? 한편 정성스레 도시락을 싼 서진은 조 선생을 통해 주영에게 전달하지만 주영은 이미 차 교수를 만나고 있었죠. 서울대 법대를 학사, 석사, 박사까지 밟은 사람입니다. 그런 제 이력과 학자적 양심을 걸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자식들을 맡아주신다면 전 일체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선생님을 신뢰하고 존중한다는 뜻이죠. 아버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연락드리죠. 민혁의 강력한 어필에도 확답을 주지 않는 주영. 민혁은 심기가 불편하지만 한 발 물러섭니다. 예서 어머니가 직접 만드셨답니다. 선생님, 지난번엔 제가 정말 경솔했습니다. 영재네 비극은 전적으로 영재네 가족 문제인데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제발 노여움 푸시고 오늘부터 우리 예서 좀 다시 맡아 해주시겠어요? 만족한 미소를 짓는 주영.
도시락 바닥엔 가지런히 금괴가 놓여 있었죠. 주영은 서진의 이 비싼 사과를 받아줄까요? 다시 한 대. 뭐 끝내.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여유 만만한 것 좀 봐. 예서 대학 보내고 나면 그 코디 나한테 토스해주는 거다. 돈을 투자한 만큼 주영이 자신에게 돌아올 거라 확신하는 듯 자신만만한 서진. 그 모습에 진이도 다시 서진을 살갑게 대하네요. 누가 병원비 떼먹어요? 보낼 거니까 우리 엄마 하루에 2번씩 꼭 드레싱 해줘야 돼요. 우연히 예서와 경쟁하는 해나의 전화를 엿듣게 된 우주. 왠지 모르게 그녀가 신경 쓰이는 것 같은데요. 해나에게 관심이 있는 걸까요? 야 우선 안 가? 니네 따까리 한다며. 하지만 그건 좀 가출은 아무나 하는 줄 아니? 담력이 있어야지 담력이. 헐, 물건을 훔치고 있는 예빈과 아이들. 수임은 이걸 우연히 목격하게 되고 예빈과 아이들은 과자를 훔치고는 세상을 다 가진 듯 너무나 기뻐합니다. 평소 모든 일에 시큰둥하던 예빈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데요. 그렇게 훔친 과자를 먹지도 않고 밟으며 버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의 행동에 수임은 충격을 받게 되죠. 어서 오세요, 선생님. 방음실까지 설치하셨네요. 교육을 하신 게 아니라 사육을 하셨군요. 사고력, 응용력, 이해력, 창조력은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발휘됩니다. 이왕 방음실까지 설치하셨으니 드럼이라도 배우시던지요. 주영은 차 교수의 교육 방식을 지적하며 비꼬았지만 그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아우, 엄마 믿고 좀 기다려 보라니까. 어머, 선생님! 저 이거 아유, 천천히 주셔도 되는. 무겁다. 주영이 금괴를 받지 않은 걸 알고 당황한 서진.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직접 좀 뵈야겠어요. 서준이 기준이 집에 와 계십니다. 네? 다급해진 서진은 주영의 사무실까지 쫓아갑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제가 영재 일기를 읽고 제정신이 아니었었나 봐요. 저 우리 예서 꼭 서울의대 보내야 돼요. 의사 만들어야 돼요, 선생님. 결국 무릎까지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는 서진. 하지만 주영은 웬 화면을 보며 생각에 잠겨있네요. 저한테 물으셨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서도 영재처럼 만들 생각이냐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넌 선생이 아니라 살인교사범이야. 저를 살인교사범이라고 몰아세우셨는데. 서진의 확고한 다짐을 받아내려는 주영. 호, 영재네 같은 비극이 생겨도 받아들이시겠다는 뜻입니까? 네, 그럴게요. 감사할게요. 감사하고 말고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결국 예서를 코디하기로 한 주영. 서진의 눈물 어린 사죄가 통한 걸까요? 하지만 어떤 비극이 생겨도 괜찮냐 묻는 주영의 질문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주영이 보던 저 화면엔 도대체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런데 무릎 꿇고 울 땐 언제고 금세 추스리는 서진. 다 연기였단 건가요? 그렇게 승리의 미소를 짓는 서진 앞에 영재가 나타났는데. 영재야! 영재야! 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죽었다고 네가 복수하려고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선생님은 단지 네 마음을 적극 활용해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했을 뿐이야. 서진은 전에 변명으로 치부하던 주영의 말을 이제는 앵무새처럼 영재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엄마를 떠나지 말았어야지. 그래, 영재야. 설령 엄마가 미웠어도 네가 엄마를 떠나지 말았어야지. 영재 언니, 자기 목숨보다 더 널 사랑했어, 영재야. 어? 그건 아니? 하지만 영재는 엄마가 왜 죽음을 선택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날 사랑했다고? 거짓말이야. 그깟 대학 안 간다고 죽어. 그게 어떻게 사랑이야? 날 두고 죽어버리는 게 어떻게 사랑이냐고. 그래서 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해? 어쩌면 그렇게 엄마를 몰라. 너 네 엄마 다시 볼 생각 없었잖아. 부모 자식 인연 끝낸다고 했잖아. 같은 엄마로서 명주의 마음을 깊이 이해했던 서진. 영재는 이제 깨닫고 후회합니다. 다 저 여자 때문이야. 영재야, 제발, 제발. 그라고.
어디 계세요? 이만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어머니. 아, 영재 그 녀석 또 오면 어떡하죠? 경찰에 신고라도 하시는 게. 그럴 생각 없습니다. 잘 추스리길 바라는 게 선생의 도리죠. 오해해서 정말 죄송해요, 선생님. 따뜻하면서도 모범적인 선생님인 척 연기하는 주영. 서진은 그런 주영의 모습에 홀랑 넘어가 버리고 말죠. 전 김주원 선생님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럼 혹시 예서를 다시 맡으신 거? 당신들 지금 장난해? 일 줘봐요. 당장 그 여자 범호돼. 죄송합니다만 그건 안 됩니다. 이것들이 진짜 학원 선생 주제에 누굴 갖고 놀아? 조 선생. 내가 누군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가짜는 것들이 상전처럼 굴어? 자신은 남을 무시해도 무시당하고는 못 사는 차 교수. 내가 하는 수밖에. 김주영을 붙여 쌍둥이와 남편을 떼어놓으려던 승혜의 계획은 이렇게 물거품이 돼버리고 오히려 더 의욕에 불타는 남편을 보니 벌써부터 어질어질해졌죠. 그렇게 비싼 사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다들 자기 직업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니까요. 문제는 우리 애들 아빠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수임 씨라면 어떡하겠어요, 이럴 때. 승혜 씨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봐요. 애들 지켜야죠. 보호해야죠. 엄마니까. 그러고 보니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봐야겠네요. 승혜의 고민 상담을 들어주던 수임. 그녀에게 조언을 해주며 예빈의 일을 어떻게 할지 답이 선 모양입니다. 예빈아, 이거 나쁜 뜻인지 너도 알지? 이 과자. 아니 이거 놔요. 우리 아이가 이 과자값을 계산하지 않고 이거 벌써 계산했는데요. 계산했잖아, 학생. 짜증나. 분명 돈을 안 내고 나오는 걸 봤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 눈 감아주는 사장님의 모습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게 해줘야 안녕을 하죠. 암튼 남의 애들한테 신경 끄라는 말 들었죠? 내가 독서 토론 없앨 때도 승질 죽이고 참고 또 참았는데 나 강남일 때 주름 잡던 일진 출신이야. 명심해 주세요. 에? 스카이캣을 전체로 울리는 묵직한 이 소리. 그것은 바로 승혜가 차 교수의 스터디룸을 부수는 소리였죠. 쌍둥이들에겐 엄청난 스트레스로 지옥과도 같았던 이 스터디룸. 드디어 어두운 벽이 깨지고 그 사이로 들어오는 찬란한 빛. 승혜는 쌍둥이들이 어둠을 뚫고 밝은 빛을 보길 바랬고 그녀 또한 그 빛을 통해 시원한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죠. 한국사야. 니들한테 힐링 주는 과목이지 뭐. 여기 통일신라와 발해는 인강으로 듣자. 3월부터 현재까지 주 3회 총 30일의 수업 중에 17회를 인강으로 때우셨거든요. 야 김혜나, 뭐가 문제야? 시험 문제 인강에서 내신다잖아. 넌 빠져. 어차피 너 딴 공부하니까 상관없잖아. 선생님은 월급 왜 받으세요? 무성의한 선생님의 수업에 당당하게 나서 의견을 표하는 해나. 논리 정연한 그녀의 팩트 폭격에 일타쌍피 원샷 투킬. 반 학생들도 환호로 동조합니다. 수업 태도도 수행평가에 들어가는데 어쩌냐? 네 수업 태도는 좋고 수행평가는 학생들을 수업 시간에 능동적으로 참여시키려고 만든 제도야. 난 수업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이고. 알아? 괜히 한마디 했다가 망신만 당하는 예서.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이 사장님 조카. 너 학비 반밖에 안 내잖아. 그거 나머지 누가 주는지 몰라? 다 맞게 생짜로 내고 다녀볼래? 와, 치사하게 돈으로 협박하는 이 사장 조카. 그리고 이때 마주친 해나와 우주. 김혜나. 이거 해나와 우주의 모습을 보고 눈을 떼지 못하는 예서. 아무래도 우주를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주는? 김혜나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혜나가 승부처네. 뭔가 시커먼 음모를 꾸미고 있는 듯한 개소름 김주영. 도대체 무슨 짓을 또 벌이고 있는 걸까요?
애들이랑 저녁 먹고 들어갈게요. 당신 좋아하는 간장게장 만들었어요. 저녁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내가 스터디룸 손 좀 봤어요. 헐, 과연 승혜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잘 먹었다. 여보 가위 좀 줘봐. 한 발짝 느리긴 해도 고분고분하던 사람이 왜 자꾸 덤빌까? 당신 권위에 도전한 게 아니라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도무지 가장을 존중할 줄 모르니 어쩌겠어. 존경심이 들게 환경을 조성해 줘야지. 카드 내놔. 조용히 넘어가는 듯 하더니 결국 승혜의 신용카드를 뽀숴버립니다. 치사하게 생활비로 협박하는 차민혁. 과연 승혜는 이대로 물러서야 하는 걸까요? 여보. 그리고 스터디룸은 사흘 안에 원상복구 해놔. 그렇게 못해요. 아니, 안 해요. 난 내 방식대로 해. 명심해. 쉽게 무너지지 않는 차민혁 교수. 과연 이 부부의 전쟁은 어떻게 끝날까요? 저 그나저나 한동안 조용하더니 요새 또 깨구리가 나다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놈이 칼을 들고 이렇게 막 설쳐대니까. 과장님. 준상에게 수술을 받고 부작용으로 다리에 마비가 온 속칭 개구리가 나타났는데요. 준상은 너무 무서워 가스총을 지니고 다녔죠. 할 거야 말 거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고사하더니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어? 그런 중책을 맡기가 좀 부담스러웠는데 마냥 손 놓고 구경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내가 자네를 센터장 자리에 앉히려는 거야. 아, 명색이 대학병원인데 환자보다 실적이 우선인 사람이 맡으면 되겠어? 이렇게 주남대의 척추관절 센터장 자리를 황치영이 맡게 될 거라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게 됩니다. 한편 예빈이 도둑질을 하던 편의점에서 나온 서진. 그녀의 표정이 겁나게 살벌한데요. 잘 생각했어 여보. 당신 잘 해낼 거야. 축하해. 수임의 차를 보자 엑셀을 밟아 속도를 높이는데 사고 날 뻔했잖아. 너 내 딸 도둑 취급했니? 도둑질을 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푼 거야. 서진은 예빈이 도둑질을 한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새벽부터 오밤중까지 하루 왼종일 학교를 학원으로 내몰리는 아이가 스트레스가 없겠니? 한국 같은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학원을 끊어? 난 내 식대로 내 딸 관리해. 이미 편의점 사장에게 미리 값을 치르고 예빈의 도둑질을 티나지 않게 눈 감아주고 있던 서진. 그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풀이일 뿐 원하는 대학에 가면 그만둘 게임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키워서 괜찮겠니? 난 이렇게 해서라도 내 딸들 명문대 보낼 거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어. 그래야 내 딸들도 최소한 나만큼은 살 수 있으니까. 네 아들 그렇게 방치하다가 명문대 못 가면 걔가 네 남편만큼이나 살 수 있을 것 같아? 설사 지 아빠만큼 못 산다 해도 난 우리 우주가 행복하면 돼. 네가 아무리 성공해도 자식이 실패하면 그건 쪽박 인생이야. 너 한 번만 더 나대, 응? 죽여버릴 테니까. 죽은 명주처럼 서진도 자식의 성공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죠. 자신의 삶과 자식의 삶을 동일시하기엔 자식과 부모는 완전히 다른 인격차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면 이들은 또 얼마나 큰 상처를 서로에게 주게 될까요? 소문 들었다. 황치영 교수가 유력하다지. 어머니께서 이사장님께 말씀 좀. 센터장 사모님 소리 듣고 싶으면 네가 나서지 그러니? 가짜를 진짜처럼 포장하고 속이는 게 네 특기잖니. 그 캐슬에서는 아직도 네가 은행장 딸인 줄 알지? 이에서 예빈이도 네가 세드린 대학 출신인 줄 알 테고. 내가 두 손 두 발 든 애비 첫사랑까지 떼어내고 그 자리를 꿰어찼잖니. 그렇게 무사히 탁월한 애가 누구한테 부탁을 해? 남편 준상을 센터장 자리에 앉히기 위해 시어머니 윤 여사에게 부탁하러 왔다가 멘탈만 탈탈 털리고 가는 서진. 그나저나 준상의 첫사랑이라니 그녀는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잘 있었지? 그녀는 바로 해나의 엄마 은혜였습니다. 어머니한테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해?
어머니도 당신 센터장 되길 바라셨어요. 당신 때문에 내 꼴만 더 우스워졌잖아. 여보세요. 강준상 교수님, 누구시죠? 저 은혜예요. 김은혜. 긴이 꼭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준상은 그녀를 아는 척 할 수 없었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은혜와 헤어졌어. 네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너 김은혜 버리고 싶었어. 어머니 반대 무릅쓰고 살림까지 차려보니 안 되겠다 싶었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더니 이제 와서 나 때문이라고. 은혜를 버리고 겨우 너 같은 걸 만나다니. 과거 준상의 심한 모욕도 참아가며 여기까지 버텨온 서진. 과연 은혜와 서진, 준상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준상은 자신에게 뭔가 부탁하려 했던 은혜의 말이 신경 쓰였습니다. 자스민 차예요. 스트레스 완화에 아주 탁월한 차래요. 솔직히 학벌로나 실력으로나 당신만큼 센터장 자리에 딱 맞는 사람이 어딨어요. 쉬세요. 눈치 빠른 서진은 모두 알고 있었죠. 하지만 돌아서서 차가운 표정을 하는 그녀. 앞으로 어쩌려는 걸까요? 이걸 저녁이라고 차려? 도무지 가장을 존중할 줄 모르니 존경심들에게 주부로 생활비를 주겠다면서요. 도무지 주부를 존중할 줄 모르니 정성껏 차린 저녁을 먹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그것부터 깨닫게 해주려고요.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쌍둥이 부부의 신경전. 승혜가 정말 단단히 마음을 먹었나 보네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멋대로 때려 부숴놓고 공평? 애당초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방음실을 만든 건 당신이에요. 나도 당신도 목적은 애들 성적이에요. 단지 방법이 다를 뿐이지. 다른 게 아니라 당신이 틀렸지. 그딴 정신머리 가지고 어떻게 애들 명문대 보내? 당신이 옳다면 애들 성적이 오르겠죠. 중간고사 성적 나면 그때 결정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아이들의 중간고사 성적으로 내기를 하죠. 차 교수가 가르친 아이들의 성적이 오르면 스터디룸을 복구하고 떨어지면 승혜의 뜻을 따르기로 합니다. 좋아요. 그때 가서 딴소리 하지 말아요. 저녁 맛있게 드세요. 애들도 이렇게 먹일 거야? 천만에요. 애들이야. 12차 반상으로 먹여야죠. 너무나 비교되는 저녁. 어째 차 교수가 점점 밀리는 것 같네요. 1등은 꼭 저만 해야 되는 줄 안다니까. 그래서 걔한테만큼은 절대 지고 싶지 않아. 엄마가 미안해. 내가 건강했으면 우리 애나 아무 걱정 없이 공부만 했을 텐데 우리 딸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은 꼭 버티고 싶은데. 자식에게 짐만 되는 듯한 마음에 은혜는 속이 문드러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해나는 그저 엄마가 쭉 옆에 있어주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해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우주. 언제 집에 한번 데리고 와. 엄마도 보고 싶다. 에이, 그 정도로 친한 사이는 아니에요. 그냥 그 애 엄마가 아픈 것 같아서 신경이 좀 쓰이는 것뿐이에요. 한편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쳐도 안 들키는 게 이상했던 예빈은 사장님 앞에서 일부러 물건을 훔쳐보는데 왜 모른 척해요? 다 봤잖아요. 지난번에도 알면서 계산했다고 한 거죠. 저기 근데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엄마가 자신이 지금껏 담력 테스트랍시고 해오던 도둑질이 사실은 엄마의 손바닥 위라는 걸 알게 된 예빈. 왠지 모를 박탈감과 배신감이 몰려왔죠. 예빈이 왜 그래? 편의점 아저씨하고 짰지. 너 키우는 게 네 언니 키우는 것보다 10배는 더 힘들어. 또 강리에서 얘기지 또. 걔만 키워 그럼 난 아주 그냥 갖다 버리면 되겠네. 저기 집에서 잘못은 지가 해놓고 지금 누구한테 화를 내? 너 아저씨한테 대들지 말고 아예 경찰서 가지 그랬어. 어? 자수하지? 도둑질했다고. 경찰서 가. 자수할게. 자수하면 되잖아. 헐, 그렇다고 진짜 경찰서로 데려온 서진. 내려. 강예빈, 안 내려? 도둑질했다고 자수하라니까? 예상외로 강하게 나오는 엄마 때문에 예빈은 겁을 먹고 말았습니다. 아직 애는 애인가 보네요.
너 혼내고 야단치면 더 어긋날까 걱정도 되고 조금 참고 기다리면 우리 예빈이가 스스로 깨닫고 관둘 거라고 믿었어. 우리 딸. 엄마, 나 오늘 시험 올백 맞았어. 정말? 너무 잘했다 잘했어. 우리 이쁜 딸. 아유, 사랑해. 예빈은 목소리부터 달라진 엄마와 예서의 통화를 가만히 듣고 있었죠. 공부 잘하는 언니와 비교되는 자신, 그리고 자신과 언니를 차별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엄마. 어쩌면 예빈은 엄마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마음에 도둑질을 한 게 아니었을까요? 아들, 공부하기 힘들지? 엄마는 우리 수환이가 아빠처럼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싶다가도 그냥 행복하게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사실 엄마도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 우주 엄마처럼 줏대도 없고 예서 엄마처럼 확신도 없고. 엄마가 미안해. 다른 엄마들처럼 확고하지 못한 자신이 때론 미안해지는 진희. 자식의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아파하는 게 엄마의 마음인가 보네요. 이 사장님께 말씀드렸다. 조만간 좋은 소식 갈 거다. 넌 그저 예서만 서울 의대 보내면 된다. 예, 알겠습니다. 아들 준상이 센터장이 될 수 있도록 손을 써둔 윤 여사. 이에 서진은 한시름 내려놓았죠. 하지만 준상! 이 돌팔 새끼야. 너한테 수술 받고 다리 됐어. 수술동에서 받을 때 신경 손상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망쳐놓고 너 잘못이 없다고?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는 준상의 말에 남자는 기어코 칼을 휘두릅니다. 나쁜 놈아. 내가 보상해줬잖아. 뭐 더? 너도 그럼 그 푼돈 받고 네 다리랑 바꿔볼래? 결국 가스총을 발사한 준상. 기사까지 나버렸네요. 아휴, 등신. 밥상을 차려주다. 그 총은 언제부터 차고 다녔어? 한 달에 10명 수술하는 의사하고 100명 수술하는 의사하고 합병증 생길 확률이 누가 더 많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강 교수를 센터장 자리에 앉히려고 했는데 말이야. 결국 센터장 자리는 황치영이 맡게 되었죠. 천년 묵은 거북이 최 원장은 가스총 사건을 빌미로 준상을 물먹인 것이었습니다. 거북이가 같은 지자체 출신이라고 황치영이만 싸고 돈 겁니다. 닥쳤던 개가 돼버린 강준상. 넌 뭘 잘했다고 그러고 있어. 너 때문에 과장님께서 깨구락자한테 시달리시고 센터장까지 물먹으신 거 아니야. 사실 개구리의 다리가 마비된 건 퍼스트 어시의 실수로 발생된 의료사고였죠. 과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차피 책임은 내가 지는 거야. 열심히 해. 넌 왜 의사가 됐냐? 엄마가 하라고 해서요. 에휴, 불쌍. 그렇게 출세욕이 있었는데도 따뜻하게 어시스트를 감싸는 준상. 어린 시절 어머니의 등살에 힘들게 의사가 된 자신을 보는 기분이었을까요? 그나저나 우주는 어쩐데요? 공동수석이던 애가 20등 받기라니. 예서가 우주를 좋아하고 있는 건 아십니까?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제가 예서 속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자식을 다 안다고 생각하시는 건 부모님들의 착각입니다. 상위권을 유지하던 아이들이 삐끗하는 대표적인 원인이 이성 문제입니다. 들어줄까? 그럴래? 해나도 예서가 우주를 좋아한다는 걸 눈치챈 모양인데요. 안 그래도 해나를 싫어하는 데다 승부욕에 불타는 예서인데 자존심이 정말 상하겠네요. 우주를 좋아하는 예서의 감정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공감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의 마음을 컨트롤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정말 사귀기라도 하면요. 다행히 우주가 예서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멀리서 주영을 지켜보던 한 여자. 잠깐만요. 하도 오랜만이라 긴가민가 했는데. 제니퍼 맞죠?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살던. 나 로라예요. 로라정. 케이는요? 케이는 잘 있어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페어팩스? 거기 미국에서도 최고의 학군으로 유명한 곳인데.
늘 자신만만하고 냉정해 보이던 주영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그리고 그날 밤 주영은 자신이 집이 아닌 엉뚱한 곳을 향하더니 크레파스를 조 선생에게 건네는데 케이는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조 선생이 문을 연 곳은 스산한 분위기를 풍기는 방. 누군가 창문에 빼곡히 낙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낙서가 아니라 수학 공식이었죠. 무서운 표정으로 거침없이 수학 공식을 적고 있는 한 여자. 조 선생은 슬그머니 크레파스만 두고 나옵니다. 다친 데는 없고? 평소처럼 놀고 있었습니다. K를 걱정하는 듯한 주영. 그녀의 표정이 서글퍼 보입니다. 도대체 니들은 뭐가 문제냐? 중간고사에서 아이들의 성적이 떨어져 내기에서 지게 된 차 교수는 대화를 녹음한 승혜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는데요. 스터디룸은 이제 내가 알아서 꾸밀게요. 매운맛이에요. 안 먹을 거야? 지가 알아서 배고프면 먹겠지. 뭐 하긴 그 성적 받고 밥 먹으면 양심에 털난 거지. 너 어디 가서 내 동생이라고 하지 마. 쪽팔려. 네 동생이 이게 더 쪽팔리거든. 어허, 언니한테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분명 예서가 먼저 시비를 털었는데 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예빈을 나무라는 서진. 결국 예빈은 참고 참아왔던 분노가 끓는 점에 다다라버리고 있는 짐을 가방에 다 때려박는 예빈. 비상금이 모자란 나머지 서진의 귀중품을 싹 쓸어가는데요. 정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건가요? 그런데 저건 영재의 태블릿? 점점 일이 커지는 것만 같습니다. 예빈아, 이 밤중에 어디 가는 거야? 상관하지 마시라니까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이 밤중에 나간다는 거야. 아줌마도 못 보내. 무슨 일 있어? 아줌마한테 말해봐. 엄마에겐 받아보지 못한 걱정과 관심. 예빈은 얼어있던 마음이 녹으며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수임은 그런 예빈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죠. 엄마는 내가 왜 도둑질했는지 관심 없어요. 내가 왜 도둑질했는지 물어보지도 않는다고요. 어린 예빈에겐 성공을 위한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보다 따뜻한 관심을 담은 대화가 더 필요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위에서 아래로 일방통행이어서는 답을 찾을 수 없었죠. 가르치고 지시하기 이전에 아이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먼저가 아닐까요? 서진은 뒤늦게 예빈이 집을 나간 걸 알아차리게 되고 예빈이 우리 집에 와 있어요. 잘 먹었다. 아줌마,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가도 되죠? 아줌마랑 좀 놀다 자자. 이리 와. 형제 태블릿. 짜잔, 게임하려고 챙겨왔죠. 태블릿이 사라진 걸 알아챈 서진은 헐레벌떡 뛰어가지만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려버리고 말았죠. 드디어 복수할 날이 왔다. 내일이면 이 지긋지긋한 지옥에서 탈출이다. 나 박영재는 더 이상 당신들의 자식이 아니야. 서진이 간직하고 있던 영재의 태블릿. 이것이 공개되면 영재 가족의 비밀을 캐슬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될 텐데요. 서진의 과거와 영재의 비밀까지 알게 된 수임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비밀스런 주영 코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형제 태블릿. 드디어 복수할 날이 왔다. 찾지 마. 당신들과의 인연은 이걸로 끝이니까. 영재 오빠 완전 미친 거 아니야? 혹시 이 집에 살던 아이니? 네, 영재 오빠 엄마가 자살했잖아요. 예빈의 말에 영재 가족에 대한 의문이 생긴 수임. 하지만 이 일기가 예빈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에 태블릿을 꺼버립니다. 남의 일기를 함부로 보면 되겠어? 네가 이따위로 행동하니까 일이 꼬여 항상. 뭐라고? 서진은 가출한 예빈을 잘 타이르고 보호해준 수임에게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되려 짜증을 냈죠.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영재 오빠도 그랬잖아. 이 지긋지긋한 지옥에서 탈출하고 싶다고. 어디까지 읽었어? 마지막에 쓴 거밖에 못 봤어. 아줌마가 못 보게 해서.
서진은 예빈을 다그치지 않고 잘 달래줍니다. 우리 예빈이 힘들지. 하지만 엄만 지금 현재보다 우리 딸 미래가 훨씬 더 중요해. 그래서 자꾸 공부 그러는 거야. 엄마 맘 알지? 나도 아는데 숨 막힌다. 서진은 예빈에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죠. 예빈이 나중에 뭐 해 먹고 살아? 엄마 아빠가 예빈이 미래 책임질 수 없다고 했지? 언니한테 손 벌리고 살 거야? 아니, 알았어. 하면 되잖아. 하면. 아무리 속상하고 힘들어도 집에서 엄마랑 풀기. 약속. 그렇게 예빈을 잘 달래고 영재의 파일을 삭제하는 서진. 하지만 이미 영재의 일기를 보게 된 수임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벽에 깊게 난 자국 하나를 발견하는데 가을이 누나 없으면 이 집에서 못 산다고 몇 번 말해. 버러지만도 못한 년 찾아서 어쩌게? 버러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면 다 버러지야? 서울대 안 나온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당신들이 버러지지. 너 같은 새끼는 호적에서 파버리면 그만이야. 봐요. 나도 더 이상 이 집에서 살기 싫으니까. 너 내일 모레 기말고사잖아. 너 정말 이러다 특목고 못 가면 어떡할 거야? 와, 이 상황에 또 성적 얘기를 하는 명주. 결국 영재의 마음은 단 0.1%도 전달되지 않은 모양이네요. 안 그래도 격양된 감정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터져버리게 되고 그런 영재에게 총구를 들이미는 수창. 울어. 안 돼! 너 같은 새끼는 없는 게 나아. 엄마, 나 좀 살려줘. 나빠. 살려줘. 영재야! 정신 차려. 영재야. 과거 자신의 잘못을 크게 후회하며 괴로운 표정으로 벽나발을 부는 수창. 이렇게 그도 아내의 곁을 따라가려는 걸까요? 부들거리는 손끝, 주체 없이 흐르는 눈물. 수창은 명주와 달리 죽을 용기조차 없는 자신이 한심하다 느꼈죠. 수창이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후회를 삼키고 오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대체 뭐 때문에 부모 자식 사이가 그렇게 틀어진 걸까요? 영재를 3년간 코디한 선생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참 예서 엄마 한때 코디 받는 거 관뒀었잖아요. 영재 일기를 보고 그만뒀던 거 아닐까요? 그걸 읽고 식겁했는지도 모르죠. 김지영 선생도 영재의 복수심을 알았겠네요. 영재의 이야기가 퍼지게 되고 주연 코디까지 들먹이자 서진이 나섭니다. 김주영 선생님, 영재 일기와는 무관해. 난 이 비극의 중심에 전문 코디 김주영 선생이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데 너도 태블릿 PC 내용 읽고 겁났지. 그랬다면 아예 관뒀겠지. 물론 그래서 관뒀다가 다시 욕심에 눈을 가린 거지. 아유 이게 진짜 아갈머리를 확 찢어버릴라. 어디서 가당차게 훈수질이야. 서진은 수임의 말이 모두 맞았지만 인정하지 않았죠. 아니 그런 여자한테 어떻게 예서를 맡겨? 머리끄댕이를 잡고 조리를 돌려도 시원찮을 판에 가끔 보면 언니 정말 정 떨어질 때 있더라. 불난데 부채질하는 진이.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선 넘지 마. 자기 가끔 보면 찔끔찔끔 선 넘더라. 지가 뭐 38선이야. 뭔데 넘지 말래. 나 진짜 저 여자 믿고 가도 되는 거야? 아니야. 문제 없어. 우리 예선 영재하고는 달라. 한편 음침하고 무서웠던 스터디룸이 아늑한 공간으로 바뀌었네요. 하지만 차 교수의 눈에는 그저 놀이방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라미드 어디다 지웠어? 당신 서재에다 뒀어요. 애들이 보고 수시로 자극받으라고 놓은 건데. 갑자기 나긋해진 승혜. 앉으세요. 화려하게 차려진 사내 진미. 그녀는 저녁으로 남편을 꼬시고 있었고 최근 매끼 라면으로 때우던 차 교수로선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1년 365일 주구장창.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은 당신 건강하고 직결되니까요. 당신 강의하랴 쌍둥이들 가르치랴 정말 힘들 텐데 아차 싶더라고요. 참 일찍도 깨닫는지. 일찍도 깨달아. 당신은 그게 문제야. 응? 항상
그 한 박자 느린 거. 승혜는 이렇게 먹여놓고 영진의 가족 이야기를 꺼내 남편 마음을 돌려보려는 것이었는데요. 영진이처럼 부모 자식 사이 틀어질까? 그게 제일 걱정돼요. 설령 애들이 날 미워하고 복수심을 갖는다고 해도 서울대 합격하면 나중에 살다가 나한테 고마워할 날이 반드시 와. 하지만 고집 더럽게 쓴 차 교수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죠.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없는 이 상황. 승혜는 점점 좌절하게 되고 그의 스파르타식 교육은 다시 시작될까요? 찐찐. 여보, 왜 그래? 찐찐. 도저히 허리를 못 숙이겠어. 아빠, 우주형 아빠가 수술 딥다 잘한대. 아빠가 정형외과 교수인데 어떻게 신경외과 교수한테 수술을 받아? 왜 못 받아? 왜? 과장 눈치 보느라 꼼짝없이 수술대에 눕겠다고? 언제 할래? 저도 스케줄이 있어서요. 아니면 점심시간에 후딱 하든지 하지 뭐. 무슨 수술을 식후 커피 한 잔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준상 때문에 더욱 겁나는 마음에 양우는 결국 황치영에게 진료를 받아보게 되는데 황 교수님은 내시경으로 하시죠? 7mm 정도만 짠다고 들었는데. 혹시 저한테 아니야. 어떤 결정을 하시든 우 교수님 건강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재 엄마를 쓰러뜨린 여자를 지가 뭐 찜쪄 먹을 거라고 믿는 모양인데 택도 없지. 내일의 강준상이 태산처럼 버티고 있어. 다시 말하지만 절대로 예서 아빠한테 수술 받지 마. 황치영이한테 수술 받고 싶냐? 황 교수가 자꾸 꼬셔서. 수술 잘 받아. 황치영이 이 개자식이 내 식구를 꼬셨다 이거지. 양우가 둘러댄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은 준상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서진은 직접 진이를 찾아갑니다. 우리 어머님, 이사장님 사모님하고 봉사활동 다니시는 건 알지? 라인에 한번 들어가는 건 태산 같은 시간이 걸리지만 미끄러지는 건 찰나야. 언니 안녕히 주무십시오. 이러다 이사장 라인에서 팽당하게 생긴 우양우 교수. 진이는 뒤늦게 아차 싶었죠. 그냥 예서 아빠한테 수술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내 팔자다 그러고 그냥 받아. 당신 병원에서 쫓겨나면 우리도 이 케이스에서 나가야 된다고. 남편 허리보다 중이 더 중요해? 예서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워낙 영어 실력이 탁월해 절대평가인 게 아쉬울 정도로 퍼펙트합니다. 문제는 그거지요. 왜 남들 다 맞는 2점짜리 화장 문제에서 자꾸 실수를 하는 걸까요? 독해에 자기 주관이 개입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작은 실수는 있었지만 성적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에 논술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는 코디. 그 덕에 예서의 콧대가 하늘을 찌르는 듯 하는데요. 내일부터 기말고사 대비 들어갑니다. 물론 목표는 올백입니다. 한 번만 더 실수하면 아시죠, 삼진아웃. 날선 주영의 말에 다른 선생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죠. 예서 앞에서 면이 안 서십니까? 시험 결과 분석할 때마다 예서를 동석시키는 건 좀... 여러분은 선생이 아니라 성적 트레이너입니다. 오직 결과만이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이들은 예서에게 선생으로서의 존경은 바랄 수도 없고 그저 성적을 올리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서도 주영에겐 서울 의대 입학이라는 목표를 달성시켜 자신의 커리어를 쌓는 존재일 뿐이었죠. 넌 해나한테 졌어. 제가 1등이고 김혜나가 2등인데요? 겨우 1점 차이로 이겨놓고 정교 회장도 틀림없이 해나가 될 거야. 해나는 엄마가 병원에 누워있어. 똑같은 상황에서 경쟁한다면 누가 이기겠니? 넌 100%죠. 안 그래도 싫은 해나를 언급하며 예서에게 패배감을 안겨주는 주영. 이것도 예서의 마음을 자극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일까요? 전교 1등이라는 기쁨에 젖어있던 얼굴이 어느새 분노로 가득 차오르게 되는데 김주영 쌤 진짜 이상해. 해나가 당선될 거래. 김혜나가. 선생님 실수하셨네. 근데 러닝메이트는 있어? 우주가 애들한테 인기 만점이라며? 우주 어때?
주영의 조언대로 우주를 좋아하는 예서의 마음을 은근히 격려하는 서진. 방금 전까지 뿔나있던 예서의 얼굴이 활짝 폈네요. 황우주? 혹시 전교회장 러닝메이트 할래? 내가 회장하고 너가 부회장하고. 미안. 나 같이 하고 싶은 애가 있어서. 시원하게 까여버린 예서. 설상가상. 해나야. 하필 우주가 같이 하고 싶다는 사람은 다름 아닌 해나였죠. 너 우리 도은이하고 성재하고 하는 내신 전문가에 공짜로 받고 있지? 거기다 다달이 100만 원씩 주고 있잖아. 근데 뭐 2배를 달라고? 3배 주실래요? 얘 좀 봐. 수행평가 대신해주는 거 저 인생 걸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 불쌍해서 장학금 주는 셈 치고 도와주고 있는 건데 지금 나한테 장사하니? 앞으로 우리 학교는 서술형 문제도 수행평가로 들어가요. 괜찮으시겠어요? 싫음 관두세요. 몰래 도은의 수행평가를 대신해주며 생활비를 벌고 있던 해나. 걸리면 퇴학이었지만 엄마 은혜의 병원비를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결국 200만 원을 던져주는 도은 엄마. 하지만 해나는 주머니에 억지로 넣어주는 돈을 바닥에 버리고 무시해버립니다. 알았어. 미안해. 아줌마가 미안해. 대신 우리 도은이 수행평가는 완벽하게. 알았지? 그렇게 해나는 어마무시한 말과 강단으로 도은 엄마를 찜쪄먹고 돈도 당당히 받아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서는 전교회장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 예서가 누구보다도 해나를 이기고 싶어요. 저도 우리 예서 아빠도 우리 딸이 전교회장 되길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강하게 나오는 서진을 보고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는 주영. 설마 해나를 이용해 예서를 자극한 게 다 계산된 행동이었던 걸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김주영 선생 연락처 아시죠? 인사가 늦었습니다, 영주 아버님. 김주영입니다. 불쑥 나타난 수창은 주영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가버리고 불안한 서진도 둘을 따라갑니다. 김주영이란 여자를 죽이고 싶었지. 내 마누라가 이 총구를 입에 물었을 때의 심정이 어땠을까? 정신과에서 부모 상담하자고 했을 때 등신 쪼다 같은 애새끼가 문제라며 거절하셨죠. 그런 부모 밑에서 영재가 3년을 버티는 동안 아버님은 뭘 하셨습니까? 격분해 있는 그에겐 주영의 말은 들리지 않았죠. 내 마누라도 내 아들도 널 선생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을 텐데 부모한테 복수하라고 부추겨. 네가 사람이야? 네가 인간이냐고! 오해십니다. 닥쳐! 거의 죽을 뻔한 주영. 하지만 수창은 아직 총을 겨누고 있었죠. 경고하는데 이런 불행은 내 자식 하나로 끝내.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쥐두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테니까. 결국 경고의 말과 함께 돌아서는 수창. 그제서야 주영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우리 집사람 짱나고 싶습니까? 하긴 죽기 전에 모르는 거죠. 죽어봐야 하는 거니까. 영재 아버님 보니까 그동안 영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이 와중에 좋은 선생을 연기하며 모든 탓을 수창에게 돌리는 주영. 그러나 서진은 멀어지는 수창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죠. 놀랬냐? 이제 그만 마음 추스릴 때도 됐잖아. 그 사단이 나고 나서야 알았어. 김주영이란 여자가 내 새끼, 내 마누라를 잡아먹고 있는 줄을. 김주영? 준상에게 김주영의 정체에 대해 모두 말해주는 수창. 문득 그 여자가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드는 건 아닌가 싶더라. 너 내 꼴 당하지 말아야지. 준상은 곧장 집으로 달려가 서진에게 따집니다. 그 여자가 어떤 여잔지는 알아? 확신이 생겨서 맡긴 거니까 당신은 상관 말아요.
그 여자 때문에 형수가 저렇게 된 거잖아. 서진은 예서가 영재와는 다르다며 준상을 설득해보지만 통하지 않았죠. 당장 관둬. 혼자 오늘 있었던 일을 다시 떠올리는 주영. 두려워하기는커녕 사악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예서 정교회장 만들어야겠어. 김혜나 24시간 철저하게 밀착 감시. 한편 해나와 우주의 회장 선거 준비는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우주를 해나에게 뺏긴 예서의 입은 대빨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주영 쌤이 도와주신댔으니까 우리 이참에 우주랑 해나 아빠 말씀대로 탁 밟아주자. 김주영 쌤이 도와주신대? 선생님이 우리 딸 정교회장 만들어 주실 거야. 주영이 도와준다는 말에 금세 웃어 보이는 예서. 그런데 이때 해나에게 한 통의 전화가 오게 되는데. 네? 엄마가요? 폐렴이라니까 한 며칠 치료하면 좋아지실 거야.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콜해. 그 아저씨 구역이라 아저씨가 웬만하면 뭐든 다 쌈박하게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다행히 큰일은 면했지만 우주는 계속 해나가 신경 쓰입니다. 그리고 우주 가족이 나가자 참았던 눈물을 흘리는 해나. 엄마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당장 애미한테 돈 돌려달라고 했어요. 내 말 허투루 듣지 마. 영재네 집에 같이 살던 가사도우미 기억해요? 가을이라고? 가을이하고 영재가 깊은 관계였어요. 완강하게 주영을 반대하는 준상을 설득하기 위해 서진은 결국 가을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실이야? 그런 애를 관리해서 서울의대 보낸 게 김주영 선생이에요.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요, 김주영 선생은. 황치영 교수의 아들 우주가 해나랑 러닝메이트가 됐어요. 걔들이 당선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 여자가 예서 정교회장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요. 이번엔 황치영에 대한 준상의 라이벌 의식을 자극하는 서진. 역시 그녀는 모사에 탁월했죠. 이렇게 준상의 반대도 해결되어 가는 것 같네요. 아빠 돌겠다 정말. 문자를 10통씩이나 보냈는데도 씹혔어. 아,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내가 그냥 확 죽여버릴 거야. 진이는 아무리 사과해도 준상이 받아주지 않자 보냈어. 갔어. 급발진하는 형님. 것처럼 보였으나 오매불망 사랑하는 형님. 이런 제 진심을 어찌 이리 몰라주시나요? 유유. 준상은 황치영에게 허리 수술을 받으려 한 양우에게 여전히 뿔나 있었지만 진이의 선물로 화가 풀린 서진의 말에 겨우 화를 풀게 되죠. 날 잡어. 네 허리 손 좀 보자. 이 몸뚱아리는 이제 형님 겁니다. 우리 딸은 아빠 닮아서 머리도 좋고 영리하고. 나 낳자마자 돌아가신 아빠가 뭐가 좋다고. 엄마가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이 널 낳은 일이야. 얼른 나와서 우리 선제도 가자. 아빠랑 신혼여행 가서 새끼버거도 잡고 그랬다며. 네 아빠는 공부만 한 사람이라 그것도 무서워했다.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 두 모녀. 해나는 아빠 없이 커서 엄마가 세상의 전부였죠. 한편 예서와 친구들은 준상병원에 실습을 오게 되는데 해나는 우연히 이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수고들 했다. 배고프지? 자, 많이들 먹어. 얘들아 많이 먹어.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자, 우리 딸도 하나 먹고. 화기애애한 예서와 준상의 모습. 해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아빠의 사랑이었습니다. 해나를 사퇴시킨다고요? 지금으로선 그게 예서를 당선시킬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곤 USB를 하나 건네는 주영. 애들이 다 해나 찍겠다고 그런데 우리 도훈이 말로는 예선 가망이 없대나? 서진의 신경을 살살 긁는 도훈 엄마. 그럼 자기가 좀 도와주면 되겠네. 김혜나, 사퇴시켜줄래? 자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영에게서 받은 USB를 내미는 서진. 죽을래? 너 우리 엄마한테 삔 뜯었냐? 네가 먼저 해준다고 했잖아. 야, 수행평가 그까짓 거 그거 나도 얼마든지 해. 불쌍해서 돈 벌려고 냅뒀더니 이게 죽으려고. 해나가 도훈의 수행평가를 대신해주던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는 영상이었죠. 이 영상이 뿌려진다면
정기고사 및 각종 평가 시 부정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퇴학에 처한다. 해나 사퇴시키면 돼? 알았어. 할게. 우리 도훈이 좀 살려줘. 결국 어쩔 수 없이 도훈 엄마는 해나를 부르게 됩니다. 너랑 우리 도훈이가 퇴학당하게 생겼어 지금. 너 수행평가도 관두고 팀 과외도 나오지 마. 그리고 정교 회장도 당장 포기해. 예서 엄마가? 어머, 얘 좀 봐. 눈치 빤해서 굶어 죽진 않겠다 얘. 해나의 눈에 도끼가 서리기 시작합니다. 해나가 사퇴한대. 단독 출마면 무투표 당선이에요. 당신 딸이 전교 회장이라고요 이제. 그래? 결국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고 마네요. 그날 밤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은혜. 하나뿐인 가족을 잃은 해나는 넋이 나가 있었죠. 비록 아무리 힘들고 지치는 일이 있어도 남들 앞에선 눈물을 보이지 않던 강한 해나. 그렇게나 강하고 당차지만 어린 해나가 지금껏 감당해오긴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 후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던 해나. 사진 한 장을 발견하는데 느닷없는 전화에 놀라셨죠? 당신한테 딸이 준상이 해나의 아빠? 엄마의 휴대폰에서 준상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해나는 전화를 걸어봅니다. 여보세요? 김은혜 맞지? 과연 해나는 자신이 준상의 딸임을 밝힐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김주영을 파고드는 수임은 원하는 진실을 얻을 수 있을까요? 더욱 치명적으로 얽히며 엄청난 사건들을 암시하는 스카이캐슬. 인물 간의 갈등이 점점 커지며 수많은 반전과 충격적인 사건이 전개됩니다. 역대급 시청률을 자랑하는 최고의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JTBC 다시 보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드라마는 역시 JTBC가 재밌어요.